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간밤 뉴스를 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간밤 뉴스. 네,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네네. 목소리가 조금 정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괜찮습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12월 FOMC가 있었죠. 그렇죠. 네, 향후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인데 FOMC에서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확 떨어지고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맞습니다. 그런 밤이었는데 좀 더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은 23년에 GDP가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네. 지금 기존 9월, 그러니까 9월이라 해봤자 한 1, 2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 9월에는 23년에 GDP 성장률이 2.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0.5%포인트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2.6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뭐 PC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확 떨궜습니다. 0.5씩 계속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고 GDP도 대폭 상향이 됐고 물가도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드가 이 연준이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금리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점도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이 5.1% 정도였는데 4.6% 정도로 대폭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가 4.6% 정도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점도표도 굉장히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1, 2개월 전만 해도 내년에는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50에서 75bp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다면 불과 어제 이제 페드의 연설을 듣고 이건 3차례 그리고 125에서 150bp 수준의 인하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 75bp 정도가 확 뛰었어요. 그렇네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굉장히 큰 내용이긴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Q&A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를 피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약하다.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지금 실업률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병목 현상도 해소됐고 공급도 강화됐고 수요도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 금리 인하를 고려할 동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망치가 변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0.5씩 낮아졌잖아요. 그 PC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고무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 해당 효과가 아직 완전하게 체감되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언제쯤이 되면은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뭐 지금 높은 성장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성장이 지금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이 이어진다면은 조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뉘앙스지만 아무튼 뭐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데이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돌입했다. 그래서 굉장히 비둘기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할 거냐. 물가가 2% 되기 전에는 적어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23년 GDP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근데 24년 전망치는 소폭 하향했거든요. 0.1포인트 정도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경제가 굉장히 좋지만 이게 고금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유지는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도하게 지금 금리 하락,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어제 이게 밸류에이션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주식의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그런 것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 확대에 그렇게 목매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오르려면은 뭐 EPS죠. EPS가 오르거나 밸류에이션이 확대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쨌든 금리로 인한 거는 밸류에이션 확대 쪽이 훨씬 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쨌든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매크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크로보다는 좀 더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밸류가 확장이 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저도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밸류 확장은 다른 말로는 뭐 데이터 하나 잘못 나오면 다시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런 펀더멘탈적인 거는 좀 중장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변화에 조금 포커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숫자에 포커싱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거를 조금 오늘 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기업, 금리가 변동이 되면서 뭐가 있을까? 일단 실질적으로 나가는 이자가 줄어드는 기업이 있겠죠. 대비 많은 기업. 근데 이런 기업은 사실 수혜를 보긴 하지만 다행인 거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자꾸 태양광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네는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태양광은 펀더멘탈도 개선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류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태양광을 못 보겠어요 이제. 너무 많은 그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거는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돌아오고 금리 환경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펀더멘탈에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숫자를 보고 천천히 들어가겠다. 그렇죠. 네. 뭐 지금 하기엔 너무 시기상조죠. 예, 맞아요. 그래서 뇌 피셜인 것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어제 그 페드의 발언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경제 지표가 롱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가 싫어요. 물론 저는 주식을 못하지만 네.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랑 펀더멘탈적으로만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제 기업들, 제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매수 가격을 좀 계산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옥시덴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직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옥시덴탈을 사고 그리고 엠페이즈는 그냥 조금만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연금은 오히려 지금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금화를 조만간 계속해서 시키지 않을까. 당연히 근거는 없다. 그냥 무섭다.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랠리가 좀 오래 가면 좋긴 하겠지만 12월까지가 아닐까? 라는 그냥 내피셜을 쓰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 내피셜을 스스로 제 행동까지 좀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 피드백을 다시 얻는 이 과정을 겪고 싶기 때문에 저는 12월 이후로는 좀 현금화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스가 머나먼 곳까지 왔네요. 맞아요. 간밤 뉴스였지만 근데 뭐 큰 이슈였으니까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뭐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 공유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죠. 네, 그럼 안녕. 안녕.